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이클을 그리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섹터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. 2차 전지는 그런 사이클이 없이 향후 5년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요. 10년 동안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.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유튜브 찍고 있지만 유튜브만 보고 투자한다신다는 분은 그거 안 됩니다. 그렇게 하시면. 아까 뭐 LG 엔솔이나 뭐 포스코홀딩스나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움이나 이런 회사들은 5년, 10년을 그냥 안정감 있게 그냥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큰 수익이 나지만 코스모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잘 안다고 하면 그냥 한 향후 1년 반 이 정도, 2년 정도를 보고 투자하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2차 전지 업체들보다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면 대보마그네틱 같은 회사만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.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그 전자석 탈철기라고 양극재나 음극재, 그 다음에 이제 전구체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철 성분이 들어가면 화재도 잘 나고 수율도 떨어지거든요. 그걸 이제 뽑아내는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원래 이게 탈철기도 지금 계속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요. 그런데 거기에 본업 자체 원래 본업이었던 2차 전지 장비 위주로 볼 수 있는 탈철기도 계속 가파르게 성장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수산화 리튬 인가공 사업을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회사 경우에는 지금 소재 인가공 사업 준비를 거의 다 마쳤고 지금 그 얼마 전에 이제 이 대보마그네틱 이상익 대표가 공개 IR 자리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던데 4대 양극재 업체의 클 테스트를 다 통과했습니다 이미. 그다음에 그중에 2개 업체에는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우시의 LG화학향으로 수산화 리튬 임가공하는 인가공에서 공급하는 그 공장을 건설했어요.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. 왜냐하면 그 대상 기업이 LG화학이라고 공시를 안 했으니까. 근데 저는 보면 계속 추적이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. LG화학인 거. LG화학이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쪽에는 탈철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에코프로 쪽에도 지금 그 관련해서 아마 이제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고요. 그래서 하여튼 4대 소재 업체들, 양극재 업체들 아마 다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베마리라든지 칠레의 SQM 같은 그런 리튬 광산 업체들 이런 업체들 이제 리튬을 갖고 들어와서 인가공해서 또는 그 칠레 SQM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신생 주니어 리튬 광산 업체들 많거든요. 그 업체들은 이제 그러면 기존에 이제 자이언트 업체들을 비집고 이제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공급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른바 하이니켈에 필요한 수산화 리튬 가공 기술은 없어요. 그러면 그런 걸 이제 어딘가에 맡겨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대보마그네틱 같은 업체가 맡을 가능성이 높죠. 그래서 기존에 장비가 있으면서 장비 사업도 잘 되는데 소재 임가공 사업이 이제 붙어서 장비와 소재가 양수 겸장으로 같이 가는 회사. 이런 회사가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죠. 특히 그 수산화 리튬의 이제 향후 성장성을 보면요. 어마어마합니다. 한 수십 배 커질 거예요, 아마. 그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이 지난해 그 자기 회사 IR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하이니켈 그 양극재 비중이 대략 7.6%인데 2026년 가면 그게 94%까지 올라간다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향후 한 5년, 그때 기준으로 향후 5년 동안에 거의 대부분 하이니켈로 바뀐다는 거예요. 그 하이니켈이 아닌 건 탄산 리튬으로 공급하는데 하이니켈이 되면 그걸 수산화 리튬으로 공급해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그 전구체라는 거하고 합쳐져서 이제 결합할 때 이게 좀 녹는 점, 그러니까 끓는 점이 좀 낮아야 돼요. 그래서 열을 가해서 이제 이렇게 섞어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수산화 리튬이 하이니켈에는 필수적이고요. 그 말인즉슨 하이니켈이 그만큼 늘어날수록 수산화 리튬 수요도 수십 배 늘어난다. 그리고 대보마그네틱의 소재 임가공 수요 그리고 매출도 향후 수십 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2차 전지에 한 6개, 7개 종목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코스모 신소재나 대보마그네틱 같은 이런 거를 섞어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은 이제 지금 중요한 모멘텀을 앞두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
그 회사가 늘 뭐 5년 내내 좋다라기보다 뭐 5년 내내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.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향후 1, 2년 안에 가파르게 성장할 어떤 모멘텀들이 있다. 이제 그리고 이 두 개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섹터를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하시다 보면 그런 종목들 중에는 그때마다 엄청나게 중요한 뭐 예를 들어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보여요. 네. 예, 그런 종목들을 그때 조금씩 단타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1, 2년 구간 정도의 중기적인 타임라인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상대적으로 그 같은 기간 안에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겠죠. 그 앞서서 그 삼성전자 얘기 잠깐 하실 때 네. 그 삼성전자는 그 구조적 성장에 있어서 2차 네. 전지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? 삼성전자는 네.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사이클의 섹터죠. 네. 네. 경기 순환 섹터인데 지금도 그렇잖아요. 막 지난해까지 되게 반도체 사이클, 반도체 경기 좋았다가 지금 이제 메모리 그 수요가 확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이제 계속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뭐 주가가 크게 더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. 근데 이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흐름이죠. 그래서 반도체는 뭐 길게 보면 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사이클을 그리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섹터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반도체보다는 좀 더 2차 전지 산업을 2차 전지는 그런 사이클이 없이 향후 한 5년, 10년? 5년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요. 10년은 그냥 10년 동안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.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올해 미국의 순수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대략 100% 정도 되거든요. 예, 중국은 한 30% 정도밖에 안 돼요. 근데 이게 내년에는 더 가팔라질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흐름이 몇 년 동안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5년은 갈 거거든요, 최소한. 그럼 5년을 이야기하는 건 그냥 그래도 그나마 좀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,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어서 5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. 사실은 이게 침투율이 지금 10%가 안 되는 게 뭐 2030년까지는 그래도 뭐 5, 60%, 6, 70%까지 올라가야 되니까. 그럼 그 구간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차가 팔릴 것이며 전기차 팔리는 것보다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는 건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죠.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또 전기차 생산 원가의 한 40%가 45%가 배터리고 배터리 생산 원가의 한 45%가 양극재란 말이에요. 그러면 전기차 시장 성장하고 배터리 시장은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양극재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며 그다음에 리튬 수요도 또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겠죠. 이 밸류 체인을 따라서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.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한 50% 정도는 2차 전지 비중을 실으라고 하셨잖아요. 최소. 나머지 50%는 뭐가 좀 좋아 보이세요?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때 봐야 되겠죠.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자담배 뭐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그냥 국내용으로 국한되지 않고 해외 고객사를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전자담배 그러니까 담배 고객사를 유치할 수 있고 또 유치할 가능성이 이미 굉장히 가시화되어 있는 EM텍 같은 회사 그런 회사들 저는 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는 뭐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넥스틴 같은 회사 있겠죠. 넥스틴 같은 회사는 저는 거의 구조적 성장주에 가깝다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KLA라는 그 반도체 웨이퍼 패턴 이제 그 인스펙션 검사 장비 거기가 이제 KLA라는 미국 업체가 이제 거의 독점하고 있었는데 넥스틴이 이제 그 시장에 어렵게 들어갔어요. 그 다른 경쟁자는 없거든요. 그러면 먹을 시장만 있고 이제 뺏길 시장은 없는데 운이 좋게도 지금 이른바 이제 칩4 동맹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 미국이 2차 전지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견제하고 있잖아요, 중국을. 그럼 중국은 근데 또 반도체 굴기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. 그럼 거기에 어쨌거나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니까 미국 장비는 안 들어와. 그럼 어디 걸 쓰겠어요? 한국 거. 네, 그게 넥스틴이에요. 네, 그래서 넥스틴은 반도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해서 지금 거의 매출이 100% 이상 성장할 정도로 그리고 내년에도
최소 한 4-50%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의 구조적 성장주 같은 식으로 지금 성장하거든요. 네. 근데 괜히 이제 반도체 섹터에 있다는 이유로 조정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들은 뭐냐 그러면 그럼 그때 이제 계속 실적 체크해 보시면서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. 네. 예, 이건 현 시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도 그냥 앞으로 많이 성장할 섹터예요. 네. 그러니까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CS 윈드 같은 업체는 전 세계 풍력 타워 1위 업체거든요. 그런 업체는 또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게요, 뭐 그냥 종목을 대충 알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탐방을 서너 번 이상, 그다음에 네. 탐방이나 큰콜 이런 걸 서너 번 이상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회사에 대한 그 내용의 구체성이 좀 다를 겁니다 아마. 그래서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말씀해 주신 이런 기업들이 수많은 탐방과 연구와 공부가 뒷받침돼서 나오는 것인데 이거를 또 지금 이렇게 딱 듣고만 판단하지 말고 샀다면 또 계속 모니터링하면서. 그럼요. 결국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참고사항이고요.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유튜브 찍고 있지만 유튜브만 보고 투자한다신다는 분은 그거 안 됩니다. 그렇게 하시면. 그리고 유튜브에 제대로 된 시그널보다 노이즈가 얼마나 많아요. 제가 볼 때는 뭐 투자 관련한 방송에 저는 한 80% 이상 그 내용의 80% 이상은 노이즈라고 생각하거든요.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한테는 제 이야기도 노이즈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어쨌거나 좀 그냥 사심 없이 이해관계 얽매이지 않고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향방송 전하는 뭐 프로들 중에 보면 뭐 뒤에 증권사 뭐 그 ETF 상품이나 이런 거 잔뜩 깔아놓고 뭐 광고해가면서 그렇게 방송하는 데들 있잖아요.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, 쉽게 말하면. 저는 이런 게 전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이해관계가 섞여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도 구체적으로 기업들을 잘 모르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나와서 매달 뭐 10개 종목씩 막 소개하고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. 어떻게 그 10개 종목을 다 하시겠어요? 저는 저희 저희 연구원들이 4명이 팀을 짜서 1년에 한 15종목, 20종목 커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매달 그렇게 바꿔가면서 그렇게 종목을 소개하는데 그거 어떻게 투자하란 말인가요, 그게? 그건 모멘텀 플레이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모멘텀 플레이에 있어서 그 기관 투자자들 따라가겠습니까, 그거? 그러니까 개인들은 골리앗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. 다윗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겁니다. 제발 그냥 매크로 흐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좋은 종목, 구조적으로 성장할 섹터에서 좋은 종목 잘 골라서 가능하면 쌀 때 또는 합리적인 가격 수준일 때 투자하셔서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신다. 특히 2차 전지 섹터는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기만 해도 여러분들 부자 되신다. 괜히 골머리 쓰면서 손실 보시지 마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